민사법 플러스의 김동인 변호사입니다. 비즈니스 표시 쪽을 할 시간인데요. 일단 아, 이번 주부터는 판서를 하면서 설명하는 부분하고 스크립트 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격차가 좀 있거든요. 이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공부가 이미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올라가는 강의는 제가 이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무료로 제 강의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리는 거라서, 사실 불특정 다수까지는 아니어도 이 레벨 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판서를 쪽은 좀 본인 보시는 교재가 따로 있고, 이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스크립트 쪽은 기본적으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 그걸 지금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이 잠깐 제가 설명한 걸 가지고 약간 리마인드식으로 잠깐 전에 배웠던 거를 한번 복습해 본다,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표시 쪽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비즈니스 표시는 처음에 이제 의의가 중요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진위 아닌 의사 표시는 법적인 효과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는 있는데, 어떤 표시가 있는데 이거에 대응하는 법적인 효과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 강박의 의사 표시와 구별해야죠. 강박의 의사 표시. 쉽게 말해서 겁을 줘서 의사 표시를 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신군부 시절에 노태우 노태우 전두환의 신군부 시절에 이제 어, 이 기업들을 가지고 이제 불러서 그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강박의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요소 중에 제가 설명드린 요소 중에 동기하고 이 내심의 효과 의사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표시되는 이 3단계가 있는데, 이 동기 부분에 이 불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을 겁줘서 재산을 헌납하게 하는 부분에는 이 내심의 효과에 해당하는 이 진위 자체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진심으로 바라는 이게 진위가 그 해당하는 이제 법적 효과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그런 의미의 진위는 아니다, 이런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강박의 의사표시는 이 내심 효과 의사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비진 의사표시가 구별됩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 비진 의사표시는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무효인데, 효과가, 강박의 의사표시 효과는 취소거든요. 취소. 그래서 취소권이 발생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척 기간이 있어요. 3년, 10년이 있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 행위의 법률에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에 제한을 받는 취소권이 발생하게 되는 강박의 의사표시와 이 피신의 의사표시는 개념상으로 구별되고, 실제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점을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개념 쪽에서 중요한 건 특히 이제 강박의 의사표시 쪽하고 구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 부분인데, 조문에 있죠. 그래서 원칙은 비진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에게 일단 이루어지면 효력이 있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유효라는 거죠. 원칙은 유효하다.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 상대편이 법률행위가 의사표시 상대방이 이걸 빚임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경우. 이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알았다고 하는 건 악이고, 알 수 있었을 경우 경과실, 과실이 있는 거죠. 경과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게 이제 1항인데 101조 1항 2항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이 무효인 경우에도 상대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무효인 경우라도 이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효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통정효의 표시 자세히 배울 텐데, 기본적으로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나 흠 있는 의사표시 당사자 외의 자로서 그걸 그 법률관계를 토대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 뭐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이 자체로는 사실은 뭐 어렵지 않은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이게 의사표시, 비지 의사표시, 내가 이거를 너에게 X 물건을 주겠다, 증여하겠다, X 주겠다, 이런 의사표시 했다 봅시다. 누구에게? 법률행위의 상대방, 을이죠. 을에게 이런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모르면, 이게 모른다 원칙적인 모습이죠. 선이면 이거는 유효합니다. 유효.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제 이 X 물건을 준 X 물건을 병에게 팔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이 X 물건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라도 이 X 의사표시가 악이라 할지라도 취득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일단 선이어서 이 소유권이 여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악이라고 해도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런 경우가 있죠. 똑같이 X를 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을에게 했는데 이 사람이 악이라고 하면 이건 무효죠. 무효고 이걸 다시 병에게 넘겼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선이라고 하면 이 107조 2항에 따라서 이거는 이 사람한테 유효가 되는 거죠. 무효임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도 악이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선인 경우는 이 사람이 악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효과가 유효인 것으로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일단 유효한 권리를 취득했다면 이 앞에 있는 하자는 엄폐, 그러니까 차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이 하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 유효한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는 거기 때문에 이 갑의 비진이라는 하자는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엄폐물의 법칙입니다.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대리권 남용 부분인데, 대리권 남용은 기자체가 이제 뭡니까? 형식적으로는
대리권 내의 법률행위, 대리권이 있는 법률행위예요. 다만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대리는 우선 갑이 본인을 대리인, 그 대리인의 상대방 이렇게 있다고 보면 갑이 을에게 X 동산을 X 부동산을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 치면 을이 이 X 부동산을 매도란 대리행위를 하고 이 사람은 매수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X 부동산을 명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 대금을 받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A에게 주려고 했어요. 이런 의사, 이게 전형적인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의 범위 내 X 부동산 팔아달라고 해서 팔았잖아.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범위 내에 있는 건 맞지만 그 매매 대금을 받아서 A에게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임적 의사, 배임적 의사가 있는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대리인의 효과 의사가 이 경우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비진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판례가 이 대리권 남용에 있는 경우에 민법 107조 1항을 유추 적용하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판례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 민법 101조 1항을 유추 적용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이 배임적 의사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효과가 어떻게 되죠?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임적 의사는 앞에 케이스에서는 뭐죠? 매매 대금을 받아서 제3자인 A에게 주려고 했다.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대리행위에 해당되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이 민법 107조 2항 요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보호도 이것도 유추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갑이 이 사람이 이제 자식인데 아들인데 잔데 아버지가 법정 대리 미성년의 잔데 미성년 이 X 부동산을 그냥 이제 팔아먹어 버리려고 한다 이거죠. 병에게. 이런 경우에 이 병이 이 아버지의 이 대리행위가 X 부동산을 매매하는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행위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악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민법 107조 1항을 유추 적용하면 량에 따르면 뭐가 됩니까?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죠. 그런데 이 등기가 완료된 X 부동산을 다시 이 사람이 정에게 팔았어요.
한 경우 이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러면 이 갑이 나중에 이제 이 크고 나서 이건 무효고 이 사람도 무효니까 너 내 부동산 돌려줘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도 유추적용된다고요? 107조 2항의 유추 적용에 따라 너는 네가 이 X 부동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이 정의 악의도 입증해야 된다. 왜? 이 정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법 107조 2항도 대리권 남용에 적용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게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요. 케이스 같은 데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뭐 법정 대리의 대리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것인가 이런 논점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대리권 쪽에서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로 하는 부분은 뭐 설명드리면 이렇게 중요한 거 위주고 따로 자세한 판례나 이런 설명보다도 기본적인 법리가 무엇인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요. 교재에 있는 부분을 다 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